자, 어제 미국의 10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CPI 결과가 3.2가 나왔어요. 1년 전에 대비해서요. 그래서 7월달에 3.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CPI는 6월달에 3.0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3.7로 8월, 9월 올라갔다가 10월달에 다시 3.2가 됐죠. 자, 그는 CPI는 1년 전에 비해 4.0으로 21년 9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아졌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낮아진 것이 석유 가격 하락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미국의 언론들이나 또 월가에서는 이제 미국의 물가 하락이 이제 경향적인 법칙이 되었다. 그래서 물가가 이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 물가 얼추 잡았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곧 시작이 될 거다.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어제 이후 일제히 보도되고 있고 또 한국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 이제 주식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고 바람잡는 것들이 지금 크게 늘어났어요. 오늘 코스피가 50포인트 지금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도 14포인트 상승했죠. 그래서 주식 사라 하고 미국에 이제 금리가 내려오니까 또 집 사라 이런 식으로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채 금리도 막 내렸다. 이러면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자, 국채 금리가 10년 물짜리가 4.5로 미만으로 급락을 했다. 그래서 갑자기 위기가 다 끝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얼마 전에 이게 그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 인하가 곧 시작된다 하다가 또 갑자기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 고착화됐다고 하이어 포 롱거 해가지고 H4L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금리 장기화라고 하더니 이제 또 갑자기 금리 인상이 끝나고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4분기에 5분의 1 토막이 나서 1%대 성장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루는 이랬다, 하루는 저랬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자, 파월은 여전히 금리 인하는 꿈꾸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 등은요, 모건 스탠리는 6월 달에 첫 인하를 하고 또 골드만삭스는 내년 4분기에 인하할 거다. 천천히 조금씩 내릴 거다. JP 모건은 금리 인상 끝났다. 요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JP 모건 회장이 얼마 전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7%까지 갈 수 있고 1970년대의 상황을 보는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언론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꿔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도 모른 채 미국의 월가발 이야기, 미국의 언론, 미국의 경제 언론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진짜 물가가 이제 전면적으로 다 내려오는 상황이라면 이것은요, 화폐 남발에 의한 인플레이션 효과를 경기 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효과가 벌써 생각보다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정확하게 말하면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를 디플레이션 효과가 이제 더 커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를 잡아먹음으로써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디플레이션 효과가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보다 우위에서 잡아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미국의 물가가 하락했다라고 하면서 금리가 인하될 거다, 연착륙할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연착륙이라는 것은 경제가 무난하게 계속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가 지금 거품이 있어서 떠 있었다는 거.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착륙을 하느냐, 연착륙 무사히 흘러가느냐, 아니면 착륙하지 않고 계속 고공으로 가느냐는 논란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 거대한 침체가 온다면 이것은 연착륙이 아니라 완전히 하드랜딩 추락이죠. 만약에 이런 거대한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또 일시적인 착시라는 거예요. 유가가요, 중동전이 되기 전에 러시아, 사우디 등 오페크 플러스가 석유를 감산해서 올 연말까지, 내년 상반기까지도 감산할지 모른다 해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됐고, 중동전이 터지니까 250불까지 갈지도 모르고 150불까지 갈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중동전이 빨리 끝날 것 같아 확전 안 된다면서 유가가 오히려 하락한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중동전이 좀 이제 공격적으로 하마스를 포위 공격하고 또 헤즈볼라하고 또 싸움도 되고 하니까 확전된다고 올라간다 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유가가 중국의 경기 침체로 4%나 내려갔다더니, 또 엊그제는 또 유가가 1% 올랐다고 했어요. 자, 오늘 한국에 보면 10월 수출 물가 넉 달째 상승, 유가 늘었지만 환율 상승 영향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덮친 고환율 고유가 3분기 영업이익이 뚝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이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32조 5천억 달러. 한국어로 4경 1000조. 자, 그리고 미국이 이런 빚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다. 한 달 미국의 국채 이자만 지금 117조 5천억이 들어간다는, 889억 달러. 그래서 1년 전보다 2024 회계연도의 첫 달 이자 부담이 87%가 늘었다. 그건 2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급증하고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지금 이자가 아주 살인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자가 크게 불어나고, 작년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1조 7천억 달러, 그래서 한국 돈으로 2,300조 해서 전년 대비 23%가 늘어났고, 자, 얼마 전에 32조 5천억 달러라고 제가 말했는데 지금 이제 요 근래 통계에서 33조를 미국 국가부채가 넘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자 비용이 87%나 늘어나고 첫 달만 117조의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이제 미국이 이거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의 저소득 근로자의 지금 임금 급등이 끝이 나고, 한마디로 미국 경제를 떠받치던 소비 붐이 꺼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레저, 접객 산업 분야의 시급 증가폭 축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직자가 더 많은 상황이고, 이 속에서 미국의 이제 이 저임금 노동에서의 임금 상승이 확 줄어들었어요. 미국의 이 소비자들의 카드 빚이 3분기에 1,540억 달러가 늘어서 9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지금 증가를 기록했고, 연체자 비중도 급증하고 있고, 지금 저소득층부터 굉장히 이 연체가 많아지고 있고, 미국의 초과 저축이 거의 사라지고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저소득층 가구는 지출을 임금 상승과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급격한 바닥부터 디플레이션 효과, 소비 감소, 소득 감소,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임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의 정부의 적자라는 것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황당한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 다른 모든 사실을 빼고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정상이 아니고 만약에 물가 상승이 끝났다면 진짜로 끝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거대한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거대한 그것보다 더 큰 메가 디플레이션에 의해서 대공황의 초기적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 재앙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